아들 졸업식 날. 졸업 축하해, 우리 아들. 고마워요, 엄마. 근데 아빠는요? 아빠는 오늘 아침에 천안에 다녀와야 해서 좀 늦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급하게 거래처에 볼 일이 있다더라. 요즘 일이 바쁜지 제대로 얼굴 볼 시간도 없네. 그래도 졸업식에는 온다고 하셨으니 꼭 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이 졸업생 대표로 인사하게 됐는데 아빠가 그걸 놓치실 리가 없지. 그나저나 유석이가 벌써 대학생이 된다고 생각하니 엄마는 너무 뿌듯하고 감격스럽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 고생은 엄마가 했죠. 그동안 제 뒷바라지 하느라 힘드셨죠? 아유, 그런 말도 할 줄 아니? 우리 아들 정말 다 컸네. 당연하죠. 몇 년만 기다리세요. 제가 취직하면 엄마랑 아빠 해외여행 보내드릴 테니까. 정말이지? 나중에 마음 편하면 안 된다? 당연하죠. 근데 이제 곧 졸업식 시작할 텐데 왜 아빠가 안 오시지? 차가 많이 막히나? 아, 그러게. 아무리 바빠도 부지런한 너희 아빠가 이런 날 늦을 리가 없는데. 엄마, 이제 시작하나 봐요. 저 단상으로 올라가야 하니까 아빠 오시면 저 잘 보시라고 전해주세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봐.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해 볼게. 저는 아기가 생기지 않아 고생하다 7년 만에 어렵게 외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이 일이라면 항상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곤 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졸업생 대표로 인사하는 날 온다던 남편에게서 소식이 없자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지방에 다녀오던 남편은 아들의 졸업식도 보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일주일 뒤, 엄마, 저 그냥 대학 입학 포기할까요?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렵게 합격한 대학을 왜 포기해? 이번 주까지가 등록금 납부 기간인데 우리가 지금 그럴 여력이 어디 있어요. 아빠가 사업 때문에 힘든 것도 모르고 저 대학 간다고 좋아했다니 너무 한심해요. 아빠가 언제 힘든 걸 티내는 분이셨어야지. 어떻게든 혼자 수습하려고 하셨으니 모를 수밖에 더 있니. 엄마도 전혀 몰랐어. 회사 살려보겠다고 거래처 돌면서 고생한 것도 모르고 일이 많아 바쁜 줄 알고 엄마는 속으로 은근히 좋아하기까지 했다. 아빠도 참 그렇게 힘들면 말씀을 하시지. 사채까지 빌려서 지가 월급 주는 상황인데 가족한테는 말씀도 못 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그러니 그 속이 오죽했겠니. 고생만 하다 떠난 네 아빠 생각하면 엄마도 억정이 무너져. 그래도 어쩌겠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당장 이 집도 다음 달에 비워줘야 하니 정신 바짝 차리고 집부터 알아봐야겠다. 회사도 폐업하고 집도 넘어갔는데 무슨 돈으로 방을 얻어요. 아빠 장례식장에 손님은 꽤 왔는데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서 부의금 상자까지 털어가다니 진짜 지독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채 무섭다고 하나 보다. 아빠가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럴 때 어떻게 대학에 가요? 그런 말 하지 마. 아빠가 너 대학 붙고 얼마나 좋아하셨니? 그리고 아빠만 부모고 엄마는 부모가 아니야? 네가 갑자기 천의 고아가 된 것도 아니고 멀쩡히 이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대학 보낼 거야. 그러니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이번 한 번 해결한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학기마다 계속 몇백씩 들어갈 텐데 거기다 생활비는 또 어떻고요? 네가 왜 그런 걱정을 해? 그동안 엄마가 아빠랑 너 뒷바라지 하느라 집에만 있었던 거지. 엄마도 나가면 얼마든지 할 일 많아. 그리고 혹시 급한 일 생길까봐 비상금 마련해 둔 것도 조금 있고. 엄마가 일한다고요? 그래. 이제 아빠 유품 정리도 대충 끝냈으니 엄마도 일거리 찾아봐야지. 언제까지 울고만 있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니. 그리고
우리가 아빠 없다고 우왕좌왕하고 네가 대학까지 포기하면 돌아가신 아빠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봐. 엄마도 아빠 없는 세상에 무섭긴 마찬가지야. 그래도 나중에 아빠 만나면 부끄럽지 않게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너도 힘내서 엄마 좀 도와줘. 홀로 동분서주하며 망해가는 회사를 살리려던 남편이 황망하게 떠나버리자 남은 것은 사채와 압류 통지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살 길이 막막해진 저는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가르치며 먹고 살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섰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큰 소리 친 것과는 달리 살림만 해오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식당 설거지나 남의 집일이 전부였죠. 다음 날, 안녕하세요. 일자리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일 원하시는데요? 이력서 가져오셨어요? 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긴 한데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경력은 없고 20년 넘게 살림만 하셨네. 네. 그러면 취직하기가 힘들까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사무직 찾으러 온 건 아니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힘들다고 쉽게 그만두는 게 문제라면 문제죠. 그럼 소개해준 우리 입장도 곤란하니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급하거든요. 여기 오시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 오죠. 발자 좋은 사람들이 뭐하러 여길 찾아오겠어요?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식당 설거지 2군데, 입주 도우미 하나, 출퇴근 도우미 2군데, 대충 이런 것 같네요. 그런데 정말 염치 없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번 주까지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어서 혹시 돈을 선불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 한 넉 달치 정도만요. 네? 진짜 급하긴 급하신 것 같은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거 본인도 아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거. 마침 인심이 후한 사모님이 한 분 계시긴 해요. 그래요? 이분이 정말 사람이 좋거든요. 그리고 할 일도 크게 없어요. 사모님이랑 남편 딱 2분이 사셔서 집안 청소하고 저녁 차리는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다들 일하고 싶어하는 집인데 아줌마 운이 좋으시네. 내가 사모님이랑 통화해 볼 테니 저쪽에 앉아서 잠깐만 기다려요. 아들을 안심시키려 비상금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빈털털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대학 등록금과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소개소에 찾아가 제가 생각해도 무리인 선불을 부탁했죠. 그런데 다행히도 인심 후한 사모님 댁을 소개받아 넉 달치 월급을 선불로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도우미 출근 첫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출근하기로 한 도우미입니다. 네. 근데 8시까지 오란 소리 못 들었어요? 지금이 도대체 몇 시예요? 네? 저는 9시까지라고 전달받았는데요. 내가 분명히 8시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그럴 리가 있어요? 미리 말해두는데 이렇게 시간관념 없으면 우리 집에서 일 못해요.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선불까지 줬는데 이러면 곤란하죠. 오늘은 첫날이니까 참을게요. 내일부터는 출퇴근 시간 정확히 지켜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일은 뭐부터 시작할까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자기가 할 일은 적당히 알아서 해야지.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가르칠 시간 있으면 뭐하러 돈을 써가며 사람을 불러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내가 이래서 경력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람이 없다니 어쩔 수 없지. 그럼 오늘만 말해줄 테니 잘 들어요.
화장실은 적어도 이틀에 한 번 락스 청소해요. 그 청소할 때 환기 잘하시고. 주방 싱크대에 물기 남으면 세균 번식하니까 그러지 않게 물기 싹 닦는 거 잊지 마요. 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져 있는 거 보이지 않게 청소기는 매일 2번씩 돌려야 하고 빨래는 꼭 애벌 빨래 1번 하고 세탁기 넣어요. 그리고 식기세척기 쓸 생각하지 말고 설거지는 직접 손으로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차차 생각날 때 말해줄 테니 어서 일이나 시작해요. 오늘 오후에 우리 남편 회사 직원들도 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얼른 청소해놓고 마트 가서 해물탕거리랑 겉절이, 잡채, 갈비찜 할 거 장 봐와서 음식도 해야 해요. 네? 그걸 오늘 다 해야 하나요? 당연하죠. 그럼 손님 불러놓고 손가락만 빨다 가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일찍 오라고 한 건데. 빨리 안 움직이고 뭐해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 일하러 간 부잣집의 사모님은 저를 보자 대뜸 성질을 내며 할 일을 속사포처럼 쏟아냈습니다. 그러고는 종일 옆에 서서 잔소리를 늘어놓았죠. 가뜩이나 일도 서툰 저는 끝없는 잔소리에 눌려 점심도 먹지 못하고 종일 시달려야 했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회생활에 호된 신고식을 치른 셈이죠. 하지만 그 뒤로도 사모님의 고압적인 태도와 막무가내 요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 소장님,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곳에서 일하다 일주일 만에 입술이 다 터졌어요. 거기 일 말고 다른 곳 좀 알아볼 수 없을까요? 아줌마. 처음에 와서는 일할 곳만 찾아달라더니 사람이 왜 그래요? 소장님이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집 사모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줌마, 남의 돈이 내 손에 들어오려면 별짓 다 당하고 살아야 하는 거 몰라요?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을 생각으로 일하러 나왔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요? 이런 일이 쉬운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죠? 저도 대충은 알았는데 이 사모님은 정말 까다롭기가 말도 못해서 그래요. 이래서 내가 경력 없는 사람들은 받기가 싫어. 아줌마! 가사 도우미 쓰면서 선물 주는 집이 그 집 말고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미리 받은 돈은 어쩔 건데요? 아들 대학 보내야 한다더니 그건 상관없어요? 다른 자리를 구해서 돈은 돌려드리고. 나 참 이 아줌마가 세상을 아주 우습게 보시네. 그렇게 아줌마 입맛에 맞는 집 있으면 제조껏 직접 찾아보시던가. 정말 어떻게 안 될까요? 저도 이게 염치 없는 말이라는 건 아는데 다른 거 몰라도 화장실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화장실이라뇨? 사모님이 남이랑 같이 변기 사용하는 게 싫다고 하셔서 집안에 화장실을 두고도 아파트 앞 상가까지 가야 해요. 근데 그러느라 자리를 비우면 또 금방 찾으면서 노발대발 하시거든요. 그리고 밥도 식탁에서 먹지 말라고 하셔서 서서 대충 먹거나 아예 못 먹기도 해요. 종일 동동거리면서 일하는데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니 사람이 너무 힘드네요. 그거야. 성격상 개인적인 공간을 남이랑 같이 쓰는 게 싫을 수도 있죠. 사모님이 엄청 깔끔하신가 보네. 그런 건 적당히 본인이 잘 얘기해봐야지. 여기가 사람 소개하는 곳이지 고민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줌마가 일을 잘하다 보면 가족같이 느끼고 달라지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 선물 받은 돈 당장 갚을 거 아니면 이런 전화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요. 저는 도우미 일을 시작하고 일주일 동안 죽을 고생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가사 도우미에게 선뜻 선불까지 내어주는 고마운 사모님인 줄 알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온갖 갑질이랑 갑질은 다 하는 진상 사모님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이미 선불받은 돈은 아들 등록금과 월세 보증금으로 써버리고 난 다음이라 그만두고 싶다고 쉽게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성질 고약한 사모님의 눈치를 보며 노예 같은 생활을 계속해야 했죠. 석 달 후. 아줌마, 지금 어디야? 아, 네, 사모님. 저녁에 육개장 끓이라고 하셔서 고기랑 고사리 사러 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고사리 구하러 산으로 갔어? 마트 간다고 나간 지가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저 집에서 나온 지 30분도 안 됐어요, 사모님. 오가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리는데. 변명은? 괜히 마트 돌면서 시간 때울 생각 말고 얼른 와서 저녁 준비 시작해. 오늘 손님 오시기로 했다는 거 못 들었어? 커튼 좀 싹 빨라고 했더니 그것도 아직이야? 아니, 몸으로 돈 버는 사람이 왜 이렇게 굶떠? 그래서 어디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겠어? 지금 2시 50분이니까 3시까지 와. 네? 아직 고기 담아주는 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계산하고 바로 가도 3시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줌마는 늘 변명이 너무 많아. 걸어서 안 될 것 같으면 뛰어오면 될 거 아니야. 피 같은 내 돈을 넉 달치나 미리 줬는데 돈 받았다고 이렇게 대충대충 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아까부터 몸이 좀 안 좋아요, 사모님. 자꾸 배가 아픈데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요. 죄송한데 마트 바로 옆에 내과가 있는데 거기만 잠깐 들렀다 가면 안 될까요? 저녁 준비 늦지 않게 진료만 보고 바로 갈게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야? 아줌마, 지금 근무 시간인 거 까먹은 거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더니 아들 등록금 없다고 눈물 콧물 짜던 거 잊었어? 내가 워낙 마음이 약해서 인심 써 살려줬더니 어떻게 틈만 나면 농땡이 부릴 생각만 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배가 너무 아파서 그래요. 됐고, 정 배가 아프면 와서 저녁 준비 다 하고 아줌마 할 일 끝나면 그때 가. 요즘은 직장인 대상으로 야간 진료하는 병원도 많아. 핑계 댈 걸 대야지. 난 분명히 3시까지라고 했어. 꾸물거리다 늦으면 퇴근 시간 1시간 연장될 줄 알아. 에? 알겠습니다. 얼른 갈게요. 비인간적인 대우를 버티며 3달 넘게 일하던 저는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정머리라고는 없는 사모님이 병원 갈 시간을 주지 않아 통증을 꾸역꾸역 참아내며 계속 일을 해야 했죠. 그러다 저녁 먹으러 온 손님 중 한 분이 제가 주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식은땀 흘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자며 저를 일으켜 세웠고 몰인정한 사모님도 그런 지인들의 반응에 어쩔 수 없이 저를 병원에 데려갔답니다. 다음 날, 엄마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됐다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참으셨어요? 내가 미련해서 그렇지 뭐. 미안하다 우리 아들. 많이 놀랬겠네. 당연히 놀라지 안 놀라요? 저한테 이제 누가 있어요. 세상 천지에 엄마랑 저랑 둘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생각해서라도 몸 관리 잘하세요. 그래, 알았어. 근데 너 수업은 어쩌고 아직 이러고 있어? 엄마 이제 괜찮으니까 얼른 공부하러 가. 엄마도 참,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직 시간 있어요. 결국 저는 병원에 도착해 복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아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와 밤새 저를 간호하며 곁을 지켜주었죠. 그런데 수술한 다음 날 제 입원실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민오키 여사님 계신가요? 네. 누구신지. 아유, 소장님 아니세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유, 민 여사님. 아유, 몸은 좀 어떠세요? 제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달려왔죠. 네? 아유, 뭐 수술은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있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 망할 놈의 성깔 더러운 사모가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해서 아주 그냥 욕을.
어찌나 아주 그냥 쌍소리를 해대는지 깜짝 놀랐잖아요. 에? 사모님이요? 네. 몸도 성치 않는 사람을 소개해서 자기가 망신을 당했다느니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해 보상을 해달라더니 아휴, 아침부터 어찌나 성깔을 부리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아닌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개념 없는 여자인 줄은 몰랐네요. 전에 화장실이랑 식사 문제 듣고도 설마 했는데 그동안 민 여사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 책임을 통감해서 사과도 드리고 성의 표시도 좀 할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에? 아유, 아닙니다. 제가 왜 소장님한테 돈을 받아요? 아유. 야, 이게 다 사람 사는 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와주신 건 고마운데 마음만 받을게요. 그 봉투는 넣어두세요. 아유, 왜 그러세요? 혹시 어디 신고라도 하시려는 건 아니죠? 에? 신고라니요? 저도 그 여자가 그렇게 정신 나간 여잔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도 거기만 들어갔다 하면 사람들이 자꾸 그만두는 통에 정말 힘들었다고요. 그래도 일이 좀 힘든 정도로만 알았지 사람이 맹장이 터지도록 병원도 못 가게 하는 여자라는 건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이 참을성이 부족한가 보다 했죠. 근데 선물을 원하는 여사님이 오셨길래 눈 딱 감고 소개한 거예요. 선물 받을 동안은 참고 일했겠지 싶어서요. 그게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네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저랑 그 여자가 뭔가 짜고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어디 소문만 내지 말아주세요. 가뜩이나 요즘 사람들 험한일 하기 싫어해서 구인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참 먹고 살기가 힘드네요. 근데 그런 곳을 소개했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간신히 버티고 있던 사무실도 문 닫아야 해요. 내가 그깟 수수료 포기하고 다시는 거기 사람 안 보내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너그럽게 양해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다음 주에 퇴원해도 다시 그 집에 들어가 일할 엄두가 안 나네요. 근데 아직 약속한 기간이 한 달 남았거든요. 시간을 좀 주시면 선물 받은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 그만둘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일하는 집에서 병원 갈 시간을 안 줘서 엄마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이랑 식사 문제는 또 뭐예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건 제 작은 성의의 표시니 거절하지 마시고 선물 금액 갚는데 보태세요. 그럼 이만. 엄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제가 모르면 몰랐지 그냥 못 넘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할 수 없이 아들에게 그간의 사연을 털어놓으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말로 풀어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서러움이 폭발했던 거죠. 제 말을 들은 아들은 기함에서 얼굴까지 붉히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소장에게 받은 돈 봉투는 돌려주고 대신 아들이 몇 달간 아르바이트로 모아놓은 돈으로 빚을 갚아줬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제야 지옥 같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 일로 아들은 다음 학기 등록을 위해 모은 돈은 써버려서 결국 휴학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짐이 된 것 같아 속상했지만 아들은 그런 저를 위로하며 건강을 회복하도록 정성으로 돌봐줬답니다. 그 덕에 저는 금방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군대에 다녀와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했답니다. 그리고 저도 작은 분식집을 열게 됐죠. 10년 후. 엄마, 저 이번 주 주말에 누구 좀 데려올게요. 뭐? 누구? 혹시 너 여자친구 있는 거야?
아, 네. 회사 동기가 소개해준 여잔데 만난 지 6개월 정도 됐어요. 안 그래도 요즘 퇴근도 늦고 주말에도 뻔질나게 나간다 싶더니 여자가 생겼던 거야? 몇 살이고 뭐 하는 애니? 나이는 저랑 동갑이고 유학 다녀와서 지금 학원 차려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피아노 전공했거든요. 아, 그럼 그 피아노 선생님이란 말이니? 네, 제 회사 동기랑 중학교 동창이래요. 내가 무슨 복에 피아노 선생님을 며느리로 보게 되니. 잘난 아들더니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렇게 좋으세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서 좋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네요. 너희는 잘 모르지만 엄마 젊을 때는 피아노 치는 애들이 선망의 대상이었어. 그 시절 피아노는 교양과 부의 상징 같았거든. 아, 그래요? 예비 장모님도 피아노 전공이라던데? 오, 그래. 아, 그럼 직접 안 만나봐도 아주 교양 있고 우아한 분이시겠구나. 아, 글쎄요. 저도 다음 주에 인사드릴 거라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너희 둘이 동갑이면 나랑 예비 사돈이 비슷한 연배일 것 같은데 그 시절에 피아노 전공했으면 집이 아주 잘 살았나 보다. 아, 네. 여자친구 외할아버지는 치과 의사이시고 친가는 대대로 정치하셨다고 하던데요. 아유, 그런 집에서 우리랑 사돈을 하려고 해? 아, 왜요? 우리 집이 어때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렇지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꽤 잘 사는 축에 들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건 다 옛말이고 이제 엄마가 분식집에서 떡볶이나 팔고 있는데 피아노 전공한 사돈을 만날지도 모른다니 아휴, 나도 모르게 좀 초라해지는 것 같다. 에이, 직업이 귀천이 어디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요, 누구든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우리 집 무시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다시 볼 생각 없어요.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있는데 누가 이 엄마를 무시해? 응? 그런 걱정하지 마. 아이, 그럼 이번 주말에 오는 거지? 뭘 좀 해줘야 하나? 걔 뭐 좋아하는 거 없니? 뭐든 잘 먹어요. 저는 깨작거리면서 먹는 여자애들한테는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주인은 뭐든 잘 먹어서 진짜 예뻐요. 아, 이름이 주인이? 아, 이름도 예쁘구나. 엄마, 내일 머리 좀 하고 와야겠다. 예비 며느리한테 잘 보여야지. 늘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들은 30이 넘어 처음으로 집에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예비 며느리는 참한 느낌보다는 그 세련된 도시 여자 같은 느낌이 났답니다. 그런 아가씨가 아들에게 푹 빠졌는지 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보였죠. 저는 그 모습이 고맙고 밉지 않아 별 고민 없이 결혼을 허락하게 됐습니다. 상견례 당일. 이 방이에요, 엄마. 아, 그래? 아직 사돈 어른들은 안 오신 모양이지? 아, 다행이다. 우리가 늦었을까봐 걱정했더니. 그러게, 시간 여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15분이나 남았어요. 그래도 처음 인사하는 자리인데 늦는 것보다야 일찍 와서 기다리는 게 낫지. 아휴, 이게, 아우,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다. 조거번한테 물 좀 달라고 해봐라. 누가 보면 엄마가 시집 가시는 줄 알겠어요. 어차피 저희 다 결혼 허락받았고 그냥 부모님 인사하는 자리인데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이런 날 너희 아빠가 계시면 얼마나 든든할까? 저쪽은 두 분이 오시는데 나는 혼자니까 이거 은근히 긴장이 된다. 거기다 주인의 집이 부자라고 하니까 괜히 주눅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에이, 그러지 마시라고 말했잖아요. 다행히 사돈 어른들도 아들이 마음에 들었는지 혼사 얘기가 물 흐르듯이 흘러갔습니다. 얼마 후 양가 부모들의 상견례가 있던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정식 집에 도착해 사돈 될 사람들을 기다렸죠. 그러다 문이 열리고 상대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에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예비 며느리와 나란히 들어오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저에게
돈벌이의 혹독함을 알려준 예전 그 갑질 사모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도 서두른다고 했는데 차가 막혀서 좀 늦었어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별로. 안녕하셨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엄마가 이런 자리가 어색하셔서 그런지 좀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안녕하십니까? 저 주희 아비 한영수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디서 본 적이 있던가요? 이상하게 안 싸더니 얼굴이 눈에 익네요. 안 그래, 여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인데 분명히 꽤 자주 본 사이 같아요. 나이 먹으니 머릿속에서는 맴도는데 딱 기억나지가 않는 일이 많네요. 혹시 어디서 마주친 사이일 수도 있죠. 넓은 것 같아도 따져보면 정말 좁은 게 세상인 것 같아요. 참, 메뉴는 저랑 조이가 의논해서 예약할 때 미리 주문해 놨거든요. 사람 다 도착했으니 아마 알아서 나올 거예요. 그래? 잘했구만. 근데 우리 사위가 안싸돈이랑 많이 닮았네. 외탁했나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인사드릴 때도 느꼈지만 주인은 장모님보다는 장인어른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누가 보면 내가 나와서 들어온 줄 알 정도로 제 엄마랑은 닮은 구석이 없다니까? 당신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얼른 결혼식이나 상의하고 들어가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땀을 흘려? 어디가 안 좋아? 그러게요, 장모님. 왜 그러세요? 방이 더운 것도 아닌데 이상하네요. 안색도 좀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까 차에서 내리실 때만 해도 기분 좋으셨어. 아마 어머님 처음 뵙는 자리라 긴장하셨나 봐. 어머님은 괜찮으시죠? 혹시 더우시면 에어컨 더 틀어달라고 할까요? 아니, 너는 이 상황에 엄마 걱정을 해야지. 왜 멀쩡한 남의 부모 걱정을 해? 아무래도 난 오늘 속이 안 좋아서 밥은 안 될 것 같다. 엄마는 그만 들어갈 테니 상의할 건 아버지랑 하시라고 해라. 네? 지금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세요? 방금 오셨는데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됐다는데 그러네. 내가 지금 채기가 있는지 속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 나 신경 쓰지 말게. 아니,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안 좋길래 안사돈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신뢰를 해? 이깟 상견례가 뭘 대수라고 그래요? 뭐야? 서로 자식을 나눠 갖는 사이에 처음 인사 나누는 자리잖아. 그리고 여자들끼리 예단이니 식장이니 상의할 게 어디 한두 개야? 상의는 무슨 대단히 자랑스러운 결혼이라고 준비할 게 있어요? 그냥 대충 격식만 갖춰서 후딱 해치우면 되지. 엄마, 어머니도 계시는데 오늘 진짜 왜 그래요? 아니, 너랑 아빠야말로 왜 그러니? 내가 뭘 어쨌다고 자꾸 나만 잡아? 막말로 저런 허접한 사돈이 뭐가 무섭다고. 솔직히 나도 놀라서 그래. 우리 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던 여자가 내 사돈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기가 막혀서 원. 서로 민망한 상황이라 내가 조용히 입 다물고 넘어가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난리들이냐고. 뭐?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서 일해? 누가? 누구긴 누구야? 저 여자지. 아줌마, 왜 시침이 떼고 가만히 있어? 설마 나 못 알아보는 거야? 못 알아보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못 알아봐? 내가 그 집구석에서 당한 일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리는데. 뭐야, 당신? 아니, 이게 아들 하나 옆에 끼더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어디서 나랑 맘먹으려고 들어? 당신 미쳤어? 미치긴. 내가 당신만 보면 뚜껑이 열려서 팔짝 뛰고도 남지만 다행히 미치지는 않았어. 그래서 내가 조용히 입 다물고 넘어가 보려고 마음을 다 잡고 있는데 일을 만든 건 당신이야. 이 여자가 10년 동안 삼삼만 캐먹었나? 왜 이렇게 기운이 뻗쳐?
우리 집에서 일할 때는 빌빌거려서 사람 속을 다 뒤집어 놓더니? 당신이 사람을 얼마나 쥐잡듯 하는지 몰라서 그래? 아마 그 집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그랬을 거야. 아니, 이 여자가 보자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여보세요. 전에는 우리 집 식탁에서 밥도 못 먹던 게 이제 사돈이랍시고 어디서 나랑 겸상이야? 뭐야? 너야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이제 나 너네 집 가정부 아니야. 니 딸 시어머니라고. 그래서 그게 뭐 벼슬이라도 된다는 거야? 어디서 목에 힘을 주고 잘난 척이야? 그러는 당신은 가사도우미 부르는 건 무슨 벼슬이니? 사람을 똥개만도 못하게 취급해서 맹장까지 터뜨린 사람이 그게 할 소리야? 아니,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안 싸더니 우리 집에서 일하시던 도우미 아주머니란 말이야? 하하, 세상에 뭔 이런 일이?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전에 엄마가 배 아픈데 병원도 못 가게 하고 집안에서 화장실도 못 쓰게 하던 그 지독한 집주인이 바로 장모님이라는 거죠? 그래. 내가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아직도 꿈에 나와서 나를 들들 볶는 그 여자가 바로 너 예비 장모다. 아이고, 이런. 안 싸더니 우리 집에서 고생이 많으셨군요. 하필 어떻게 그런 인연이. 제가 일한다고 밖으로만 돌아서 잘 몰랐지만 일단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들어봐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지 훤히 알 것 같거든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동안 일하는 사람도 자꾸 바뀌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상대로 고소까지 하기도 해서 저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서서 단속하지 못해 그런 상처를 드렸네요. 아니요. 바깥 사돈이 사과하실 일은 아니죠. 정작 저한테 고약하게 굴었던 당사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데 바깥 사돈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여자 웃기는 것 좀 봐.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큰 소리야. 사돈 하면서 대우해주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아주 기고만장하네. 그만, 이제 제발 그만들 하세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엄마가 10년 전에 입에 담기도 치 떨리는 그 일을 당한 게 바로 장모님 댁이라 이거죠? 화장실도 못 쓰고 밥도 서서 먹으면서 노예처럼 일하던 게 주인의 집이라니. 유석 씨,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엄마가 그런 일까지 하셨겠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오해 아니다.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주희, 네 얼굴도 기억이 나는구나. 청소하다 보면 사진 속에 있던 앳된 학생이 바로 너였던 거야. 근데 어쩌니 주희야. 난 네가 밉지는 않지만 너희 엄마랑 사돈으로 엮일 생각을 하니 아휴, 너무 끔찍하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만 여기서 끝내고 결혼 얘기도 없던 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지금 잠깐 화나서 그러신 거죠? 유석 씨, 어머니 좀 말려봐. 아니, 나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야. 미안하다, 주희야.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안 돼. 난 그렇게는 못해. 내가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서 엄마 설득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 일주일 넘게 밥도 안 먹고 버티면서 이 결혼 허락받은 거야. 유석 씨가 기분 상할까봐 말 안 했지만 난 정말 자기가 너무 좋아서.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 엄마가 그냥 날 받아들이신 게 아니란 말이야? 당연하지. 볼 것도 없는 홀어머니 외아들이 뭐가 좋다고 우리가 받아줬겠어? 머리를 밀어본다고도 하고 외국에 보낸다고도 했는데 그래도 저 화상이 너 아니면 죽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야. 근데 그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내 딸을 먼저 차? 저기, 지금 다들 흥분했는데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천천히 얘기를. 아니요. 장인어른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희야, 미안해. 그런데 난 그날 복막염 수술하고 누워 계신 엄마 보면서 가슴에 천불이 났어.
그래서 다시는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 그래서 이 결혼은 할 수가 없다. 너희 엄마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으셨고 나는 그런 분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장모님으로 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 안 돼, 유석 씨, 안 돼. 엄마, 뭐 하고 있는 거야? 얼른 어머니한테 사과드려, 제발. 뭐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딴 소리야? 곱게 키워 외국 유학까지 보내줬는데 뭐가 아쉬워서 고작 저딴 남자한테 목을 매? 잘 됐어. 당장 헤어지고 너도 선 봐. 아주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앉는 기분이네. 안 돼, 엄마. 제발 이러지 말고 사과드려.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아니,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고작 저런 집구석 아들한테 눈이 멀어서 이래? 제발 너나 정신 차려. 이럴 거면 차라리 다시 미국이나 가. 이런 결혼하느니 차라리 평생 혼자 사는 게 100배 나은 일이야. 안 돼. 나 임신했단 말이야. 오늘 여기서 깜짝 발표하고 축하받고 싶었는데 이게 뭐야? 다 엄마 때문이야. 뭐야? 임신이라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지? 고작 생각해낸 게 그거야? 아니라니까. 이거 보고도 못 믿어요? 이건 산모수첩. 주희, 너 정말 임신한 거야? 그래, 유석 씨. 나도 일주일 전에 알았어. 근데 이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 모시고 축하받고 싶어서 말하고 싶은 것도 간신히 참은 거란 말이야. 난 이대로 절대 못 헤어져. 그럼 우리 애는 어쩌라고. 사돈,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유학가 있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잘못은 어른이 했는데 주희가 벌을 받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더구나 아기까지 생겼다는데 제발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 뭐하고 있어? 어서 사과드리지 못해? 가만히 있어봐요. 저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애 때문에 결혼시키는 거 난 내키지 않아요. 뭐야? 그럼 당신은 외동딸이 미혼 못하는 꼴을 보겠다는 거야? 그것도 당신 잘못 때문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난 정당한 대가를 주고 저 여자를 고용했고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한 것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애는 그냥 안 낳으면 그만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주희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애 낳지 말란다고 제가 말을 들을 것 같으냐고. 제발 당신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란 말이야. 그러게 내가 작작 좀 하라고 했지. 어떻게 인간이 부끄러운 줄 몰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인성을 알 수 있는 거야. 남을 우습게 보고 막 대하면 바로 그 사람이 우습고 막 나가는 사람인 거야. 결국 지금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딸 눈에 이거 눈물 나는 거 안 보여?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안사단한테 무릎 꿇고 사과드려. 뭐라고요? 다시 말해줘. 그 나이에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사과드리라고. 어서. 저기 미안하게 됐어요. 근데 배가 아프면 아프다고 똑바로 말을 하지. 왜 나만 나쁜 사람을 만들지? 여보. 알았어요, 알았어. 미안합니다. 그때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 제발 애들만을 결혼할 수 있게 노여움 푸세요. 이렇게 사죄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저에게 온갖 못된 짓을 골라 했던 주인집 사모, 아니 안사도는 자기 자식과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비는 치욕을 맛봐야 했답니다. 그래서 분노에 떨던 아들도 마음을 돌려 무사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죠. 하지만 아직도 장모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 처가에는 발걸음을 뚝 끊고 지낸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잔뜩 풀이 죽은 안사도는 저에게 반성하는 문자 메시지를 매일같이 보내오며 외손주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죠. 저는 부디 그게 안사돈의 진심이길 기대하며 느긋하게 상황을 지켜볼 생각입니다.